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7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 코스닥은 0.4% 정도 하락했고요. 오늘은 이제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이 마지막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 수급 자체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면서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크게 매도를 했고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일 전에 이렇게 또 기관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모습은 또 옵션 만기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급이 사실 계속해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옵션 만기일까지 주가가 생각보다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러시아발 그 우크라이나 그 위기는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 쪽에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쪽에서 이제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뭐 전쟁이라는 것이 뭐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략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위기감 속에 그다음에 유동성 자금이 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또 이제 WTI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물가가 대표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이제 원유를 이제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 원유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3월에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쪽에서 이제 먼저 금리 인상을 하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저번에 이제 7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그 7번이 진짜 바로바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7번까지도 올릴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그 7번까지를 이제 연속으로 올렸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풀릴 때, 그다음에 지금처럼 또 갑자기 확 자금이 이제 빨려 들어갈 때 그렇게 이제 되면은 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그때마다 좀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 금리 인상도 사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타격이 컸다. 그만큼 이제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렸고 경기는 떨어지는데 오히려 주식은 올라가는, 부동산 자금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상한 현상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투기성 자금들이 좀 빠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버블들이 하나씩 터지게 될 텐데요. 이 시장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버블을 이제 한꺼번에 터지지 않게 하면서 조금씩 터뜨리면서 이제 안전하게 물가를 다시 줄여주면서 그다음 경기 회복까지도 이어가는 그런 접점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하나하나 막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만 좀 잡아가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확실히 경기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오미크론이 이제 거의 이 위중증자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위중증자가 좀 줄어들면서 이제 오미크론이 거의 계절 독감 수준으로 이제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오미크론이 막 번지기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 치명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결국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처럼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코로나로부터 좀 이제 집단 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또 그렇게
코로나가 더 이상 이제 크게 번지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대면 시스템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런 투기성 자금들이 사실 이제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되면서 좀 이제 서서히 빠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 자체는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서 네, 우리는 이제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는 사실은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것도 사실 괜찮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식을 지금 그런 성장주 위주로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제 또 그 속에 네, 이렇게 돈이 빠질 때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빠지지만 않기 때문에 또 이제 크게 하락을 했을 때, 크게 돈이 빠졌을 때는 또 이제 그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여유 자금을 다시 이제 들어왔을 때 반발 매수라든지 저점 매수가 들어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뭐 크게 볼 거 없거든요. 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깨고 내려갔고요. 네, 결국에는 뭐 V자로 어느 정도 반등한 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만 좀 확인을 하고요. 기간이 이제 8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또 매수를 했던 양을 한 번에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스닥 지수도 900포인트 회복했다가 또 800포인트대로 떨어졌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자리를 잡을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또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번 주 흐름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여기서 이제 요쯤에서 하락을 멈추고 자리를 잡던지 아니면 쌍바닥 정도를 찍으러 한번 갔다가 올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없이 지금 올 초부터 해가지고 참 계속해서 두드려 맞다 보니까 참 벌써 이제 두 번째 옵션 만기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처참하게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이상이죠. 네, 이렇게 찍어 눌려왔는데 이제는 좀 반등해야 될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요. 일단 그 시기는 이제 진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네,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지고 좀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런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 3월 정도에 좀 반등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환율 자체는 12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는 네,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이고요.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지금 뭐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사실 뭐 조금 약 상승인데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워낙 이제 글로벌 정세가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유동성 자금이 빠져나가는 방향에서 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채권 수익률도 1.9% 정도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2%대가 올라갈 거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압박감이 들어올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주식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네, 암호화폐 자체는 좀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마냥 빠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저점 매수가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한번 이제 그런 성장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종목 리뷰 이거 증시 리뷰 마치고요.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50원 올라서 네, 1,5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의 거래는 뭐 거의 없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네,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리뷰를 좀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천천히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또 리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정도 반등을 해줬고요. 네, 증시가 이제 그동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같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저점인 11,850원 정도를 지켜주지 못하고 속절없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증시가 조금 이제 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 위주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선을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지금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는데요. 사실 원래는 요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면서 치고 나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수소법이 이제 통과가 지연이 되고 현대차발 이제 수소 연료전지 개발이 사실 생각보다 이제 뭔가 활발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이 기사가 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소에 대한 그 투자라든지 그 움직임 자체가 좀 예상보다는 느리다. 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주식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면서 같이 좀 내려갔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렸다가 좀 다시 10,000원을 이제 겨우 지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또 똑같은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21선을 갭을 메우는 과정을 또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는 증시가 반등을 해준다면 당연히 이제 V자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21선이 아직은 떨어지는 입장에서 21선을 완곡하게 들리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종목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거래량이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수소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아직은 못 받고 있거든요. 작년에 받던 그 관심을 아직은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이제 오랫동안 조정을 받기도 했고요. 서서히 이제 그 수소법 지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는 주가는 다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엔 다시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는 수소 경제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검증이 되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인 방향은 수소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그 경제가 형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은 수소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전기차도 관련되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또 이제 그런 하락분이 생각보다 컸는데요.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점 형식으로 보았을 때는 천천히 이제 이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요 정도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버슈팅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는 주식 전체가 좀 급등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동성 자금이 크게 들어왔던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증시 전체가 유동성 자금이 좀 빠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좀 조정도 깊어지면서 겨우겨우 이제 지지를 했는데 결국에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크게 더 내릴 것 같진 않고요. 다시 한번 수소 자동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또 이제 수소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그동안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려 주면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이제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이 계속 죽어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터질 때가 코오롱 플라스틱이 출발하는 때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먼저 안정화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소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때 코오롱 플라스틱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힘을 받았을 때 사실 상한가까지 올라가던 그런 하루에 20-30%씩 올라가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제 회복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그래서 사실은 세력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이제 하락폭도 깊지만 상승폭도 그만큼 급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주봉이라든지 월봉, 좀 장기적인 그런 추세는 그래도 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는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전체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는 월봉 입장에서도 이 최하단 라인을 그죠? 여기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그 고점을 힘들게 뚫었는데 그래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거래량도 이제 최소한으로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받을 때가 다가왔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지금 증시 자체가 먼저 안정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끝내고 조금씩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내리는 족족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 최근 이틀 동안 좀 매도를 했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이제 매도를 끝내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이제 매도 물량은 이제 좀 멈춘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증시 전체가 또 크게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는 더 내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또 올라갈 때도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사실 코오롱 플라스틱만 제가 리뷰를 하지만 코오롱 전체적으로 수소 쪽에 지금 거의 올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수소 사업을 총괄을 하면서 이렇게 4세 경영을 속도로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소 관련해서 지금 코오롱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코오롱 그룹 전체를 수소 그룹으로 지금 변모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용 분리막 기술을 보유한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필두로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글로텍, 코오롱 플라스틱 등 주요 계열사의 영향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래서 코오롱은 200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핵심 소재 개발과 수소 경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죠. 수소 경제 전반의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고 원올리 소재 기술력으로 수소 솔루션 제공업체가 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관련해서 수소 부품들도 있고요. 수소 조작 용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소 경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수소를 보관하고 이동시키고 그 수소를 사용하는 부품들이 소재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제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그 플라스틱을 이용한 차량 부품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소 경제가 형성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관심받을 수 있는 그룹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오롱 그룹은 수소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오롱 플라스틱 보시면은 또 공시가 떴습니다. 2월 3일에 공시가 떴는데 2월 8일에 실적 잠정치를 이제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코오롱 그 인더스트리죠. 그게 대주주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또 연결 실적이 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아무래도 실적 자체는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3분기까지 112억이죠. 그래서 올해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지금 작년 3년 동안 보시면은 매출액은 한 3천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도 2018년 잘 나갈 때가 이제 200억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3분기까지 벌써 200억 이상을 한 250억 정도를 했고요. 4분기가 또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이제 350억대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플라스틱 비용이 플라스틱 POM이죠. 지금 POM을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POM으로 지금 아마 제일 생산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POM을 많이 판매를 했을 텐데 그 POM 가격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POM 가격도 올라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나쁠 수가 없고요. 지금 적어도 이제 3분기 정도의 실적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해서도 뭐 크게 기대를 하진 않지만 적어도 계속 지금 좋은 흐름대로 이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 또 계속해서 그 플라스틱 강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차량 부품도 이제 차량 반도체가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한다면 차량 생산량이 또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차량 부품주들이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상승은 좀 기대감으로 했다가 이제 실망감으로 좀 떨어지면서 증시 분위기도 좀 떨어졌다면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기대감과 그다음 이제는 실적주죠. 실적 위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분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